인테리어 한 번 잘못하면 수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의 모든 것 스페이스입니다. 인테리어 계약 생각만 해도 어렵고 불안하시죠? 이 업체 믿어도 되는 걸까? 견적이 맞는 걸까? 너무 비싼 건 아닐까? 혹시 나도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드리고 타 인테리어 견적 및 계약 점검을 해드릴 때에도 계약 전 다시 한번 반드시 이 항목들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계약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고객이 불리한 상황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 이걸 제가 직접 시공하고 상담하면서 겪은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질문하느냐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내 상황과 니즈 정확하게 전달했나요? 인테리어를 잘 하려면 업체가 고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전체 리모델링 해주세요. 예쁘게만 해주세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예쁨이 북유럽 감성인지 호텔식 미니멀인지 내추럴 우드톤인지 그걸 내가 먼저 알고 전달을 해야 업체도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고객이 말하지 않으면 업체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고객 스스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예시에는 입주일과 공사 완료 희망일, 또 총 예산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또는 공간의 목적이 주거용인지 상업공간인지 오피스용인지, 또 라이프스타일에 반려동물이 있는지나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디자인 일정, 가격, 어느 것에 두어야 할지 등등 너무 많은 리스트들이 있는데 제가 계약 전에 활용하는 체크리스트 예시를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 항목들을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옆에 항목 잘 확인해 주세요. 옆에 나오는 체크리스트 예시 항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다음 항목들을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견적서에 빠진 항목은 없나요? 견적서 받아보셨을 때 견적서 총액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계약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실제로는 그 견적서에 빠져있는 항목들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듭니다.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또 설치 비용이나 배선 추가 공사 같은 것들은 견적서에 적혀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 도중에 이건 추가 비용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액만 보지 마시고 항목별로 나눠서 하나하나 꼭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항목들은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기존에 마감 철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폐기물 처리나 청소 비용이 따로인지, 조명 추가 설치나 콘센트 이동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에어컨이나 도어락 설치 등 기타 어떤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포함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빠져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시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테리어에서 제일 억울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요. 공사가 늦게 끝났는데 아무 말도 못했을 때, 또는 하자가 생겼는데 연락이 안 될 때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계약서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 입장에서 너무나 불리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의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공사 지연 시에 지체보상금 조건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하자 보수는 얼마의 기간 동안 보장이 되는지, 보통은 1년을 기준으로 하자 보수를 처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자 발생 시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 좋을지, 그래야 고객분들도 나중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자 생기면 연락주세요 라는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문서로서 확인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디자인과 자재 사양은 어떻게 논의되나요? 디자인이나 자재 사양, 여기서도 실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비슷한 걸로 넣었어요 라는 말, 실제 현장에서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원했던 타일이나 벽지가 아니라면 진짜 너무나도 속상하죠. 디자인과 자재는 계약 전에 명확히 정하고 가능하면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시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유가 되는가, 또 자재 브랜드나 색상, 사이즈, 모델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사전 동의 없이 바꾸지 않도록 약속되어 있는가. 네, 그래서 좋은 예시로는 상담 시에 자재 샘플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브랜드라든지 모델명을 표기한 자재 사양서를 따로 첨부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겠죠.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비슷한 걸로 대체했습니다 라는 말은 고객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고른 타일, 또 내가 직접 고른 색상이나 벽지 등이 들어가야 공사가 끝나도 절대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추가 공사 요청 시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공사 진행 중에 갑자기 이 부분도 추가로 바꾸고 싶은데요, 또는 욕실에 장도 하나 더 달 수 있을까요? 이런 요청이 나오는 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비용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 요청 시에 견적서를 따로 작성해 주는지, 또 말로만 요청한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는지, 서면 동의 없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지 등 추가 요청은 고객의 동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고객 확인 후에 시공을 하는 게 올바른 순서겠죠.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말이 달라졌다, 혹은 이건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건 빼기로 했잖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사 중간 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겠지만 그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가 투명한지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5가지만 잘 체크하셔도 인테리어 계약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할 때 직접 체크해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시고 더 체계적인 준비를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는 인테리어 플래너 서비스도 확인해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테리어 진행하실 때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